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석기라고 하고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아까 처음에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제가 유일하게 하스피털리티 분야 쪽에서 일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저도 와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처음에 이제 김정훈 교수님 거 보면서도 배우는 것도 많고 한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주제만 봐도 딱 타이틀만 봐도 아실 것 같아요. 첫 번째 김정근 교수님이 하신 강의와는 아주 다른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타다바지 쪽으로 하신다라고 하셨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저는 그러면은 이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좋다고 하셔서 갖고 왔는데 저는 완전히 그래서 이제 약간 스텝 같은 그 수업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1시간 동안.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러한 그 스타일의 그런 건 다 잊어버려주시고 좀 보링하게 좀 가더라도 쫓아와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하나는 또 제가 또 약간 당황했던 다른 하나는 제가 여러 여쭤봤어요. 오디언스가 누구신지 오늘도 여쭤봤어요. 근데 석박사생들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 모든 거는 석박사생들을 위해서 뭐 석사라든가 박사 1년차, 2년차 그래서 정말 처음을 미그레이션 좀 알고 그러는데 이것 좀 이제 애대해 갖고 알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셋을 제가 들고 온 거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 교수님들이 앉아 계신 게 상당히 불편해요. 이분들이 또 뭐 하는 거지 지금 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똑똑한 수는 석사, 박사 교수잖아요. 똑똑한 건 석사가 제일 똑똑해. 제 박사 학생들 생각하면 뭐 그 말에 이제 제가 동의를 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서 이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교수님들 중에 제가 아는 거 그러신 분들 좀 나가셔갖고 편하게 좀 1시간 쉬다 오셔도 괜찮으십니다. 이게 편하게 생각하시고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통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강의를 하고 시작하고 할 때는 이제 가족 사진도 올리고 이제 계획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오늘 1시간이어갖고 좀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빼버리고 그냥 곧장 강의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왔는데 일단 저는 아주 간략하게 소개만 그래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고요. 그래갖고 공군을 가서 그 당시에는 30개월 끝나고 한 5개월 어학연수를 미국으로 갔다가 너무 좋아갖고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군대에서도 억압돼 있다가 나온 그 자유감이 좋았던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더 더러운 제 룸메이트, 첫 번째 룸메이트 풋볼 선수였는데 조그마한 풋볼 선수였는데 방학이라고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어놓고 자기는 집으로 갔는데 저는 이렇게 처음 이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고 크게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거기 지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그 자유가 여러 가지들. 그래서 그냥 미국에 남았습니다. 남아갖고 어떻게 운 좋게 학교를 들어가게 돼서 공부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보통 경영학을 하다가 세계 조금 공부하다가 건너가서 호텔로 다시 이제 바꿔서 미시간 스테이트에서 공부를 하고 미시간 스테이트에서 그래서 학부를 하고 미시간 스테이트에서 석사를 하고 뭐 어카운팅으로 석사를 하나 더 하고 뭐 CPA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그쪽으로 돌려볼까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다 끝나고 나서 결국에는 다시 하스피털리티로 돌아와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를 하고 2006년에 졸업을 하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에 가서 거기서 6년 동안 교수직을 하고 2012년에 다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으로 돌아가서 지금 12년 동안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폴리나미얼 리그레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이제 어카운팅 백그라운드도 있고 그래서 박사를 했을 때 에코리 밸류에이션이라고 해갖고 한마디로 스탑 프라이스죠. 그걸 뭐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뭐 하스피탈리티 어떤 스페시픽한 팩터들을 가지고 뭐 그런 스탑 밸류에이션 모델에 집어넣어서 하고 뭐 그런 걸 디서테이션을 했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떻게 연구를 시작하다 보니 제가 가장 이게 전략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전략들이거든요. 뭐 타운 매니지먼트는 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뭐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다이버시피케이션, 프랜차이징, 특히나 하스피탈리티 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전략이죠. 미국에서도
그 레스토랑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징은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스피탈리티나 프랜차이징을 레스토랑 인더스트리 뭐 그렇게 생각했을 때 되게 중요한 전략, 프랜차이징. 그런 전략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교수가 되고 처음에 건드리기 시작했던 주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래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해서 CSR. 요즘에는 ESG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그래서 한국에서도 되게 ESG 열풍이 그렇고 세계적으로 특히나 코로나를 통하면서 ESG 열풍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고 제가 솔직히 가장 많이 강의를 하고 다니는 건 ESG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메터다더지라고 해서 이쪽에 싹 바꿨는데 이게 저한테는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 저의 가장 중요한 리서치 토픽이고 강의도 하고 있고요. 언더그레이드 학부할 때 강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이 리서치 백그라운드는 기본적으로는 스트래티지 매니지먼트입니다. 전략. 그러다 보니까 전략에서 하는 그런 메터다더지를 쓰고 그래서 이제 리그레션이라든가 아니면 이코노메트릭스라고 얘기하는 리그레션 베이스죠.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주로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것도 뭐 리그레션 쪽을 주로 가르치고 근데 오늘은 제가 그냥 한 토픽을 고르게 된 게 이제 조금 더 유니크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들고 온 거고요. 아직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다는 걸 이제 좀 이렇게 따고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전략을 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것도 모든 분들이 다 하시는 토픽이거든요. 당연히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이게 중요한 토픽이고 OB, 인플로이 그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토픽이고 또 다른 쪽에 계신 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토픽인데 이제 전략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그러면은 이 CSR이라든가 아니면 ESG 프랙티스에 인베스트먼트를 한다. 무언가를 그거에 대해서 많은 프랙티스를 한다. 그러면 도대체 그 기업에 무슨 효과가 있을까? 무슨 도움이 될까? 그게 저의 기본적인 관심이에요. 그래서 저희 CSR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쓰는 이제 텀 중에 하나가 CSR-CFP라고 부르는 게 이게 CFP는 여기 적은 것처럼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인데 이 CSR과 CFP의 링크라고 해서 그 두 개의 릴레이션십을 보는 이제 그거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곳에 CSR이라는 거에 ESG라는 거에 많이 투자를 하면은 퍼포먼스가 좋아질까? 그 퍼포먼스라는 것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퍼포먼스라는 것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카운팅 매저가 정말을 했더니 돈이 이만큼 남더라. 프로핏이 이렇게 이윤이 남더라.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퍼포먼스를 스탁 프라이스가 달라지잖아. 이렇게 롱터너 같더니 정말로 이거 하는 회사들이 스탁 프라이스가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교해서 더 좋더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뭐 회사의 리스크로도 볼 수도 있고 이거 했더니 회사의 리스크가 줄어들더라. 아니면 늘어나더라.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는 그런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이제 CSR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고 2006년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CSR 연구를 시작을 하면서 이거 처음으로 보고 이제 시작을 해서 맨 처음에 봤던 건 당연히 리니어 이펙트를 봤어요. 당연히 CSR을 했더니 뭐 세일즈가 올라가더라. 아니면 프로핏이 올라가더라. 뭐 스탁 프라이스가 좋아지더라. 아니면 아니더라. 반대가 되더라. 했더니 뭐 프로핏이 떨어지더라.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가 처음에 세 가지 인더스트리 호텔이랑 카지노는 묶었고 레스토랑 따로 그리고 에어라인 따로 그 네 개를 다 묶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결과들이 다이버스하게 나오고 너무나 다르게 나오고 그래서 그걸 묶을 수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그래서 가장 이렇게 그 안에서도 좀 맞을 것 같은 것들을 묶어갖고서는 세 가지 처음 이제 연구를 한 거에서 이 리니어 이펙트를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코어서랑 Do Socially Responsible Activities Help Hotels and Casinos Achieve Their Financial Goal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면은 파이낸셜 고를 어치하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한마디로 리니어 릴레이션십을 보는 거죠. 그 리니어 릴레이션십을 보기 위해서 이제 아규먼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규먼트를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티어리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지금 스테이크홀더 티어리랑 쉐어홀더 티어리, 쉐어홀더 티어리는 뭐 트레이드오프 티어리라고도 훨씬 더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스테이크홀더 티어리는 기본적으로 스테이크홀더가 혹시 한글 이해 당사자. 이해 당사자들. 제가 한국말을 훨씬 더 잘합니다. 이게 혹시나 잘하지만 영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영어로 하다 보니까 그 단어를 몰라서 내가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거지. 영어는 이런 식으로 영어를 못합니다. 근데 그 이해 당사자들이 하는 거에 대한 계열인데 저거를 만든 이제 프리만이라는 분이 그 1984년에 주장을 했는데 회사가 서스테인하고 자기가 살아남고 존속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쉐어홀더는 이제 오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주주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회사의 오너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와 연관성에 있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 모두한테 모두를 세리스파이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in a balanced manner죠. 왜냐하면 회사라는 거는 돈이 막 넘쳐나는 게 아닌데 넘쳐나면 그냥 모든 사람한테 최대한을 다 해줄 수 있겠지만 갖고 있는 소스는 리미티드 리소스가 있는 거고 그거를 자기네들이 맥스마이즈해서 그걸 써야 되니까 밸류를. 그래서 당연히 그중에 중요한 스테이크홀더들한테는 뭐 더 많이 쓰고 좀 덜 중요하다 싶은 스테이크홀더들한테는 덜 쓰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그 모든 스테이크홀더들 이해 당사자들을 골고루 만족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스테이크홀더 티어리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네가 존속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이 비즈니스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르게 주장하셨던 분이 프리드만이라고, 그냥 프리만이 아니라 1970년대 계셨던 분인데 미국 사람으로서는 두 번째로 그 이코노믹스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엄청 유명하신 분이었고 미국 정부 1980년 특히나 이제 레이건 정부 들어오고 있을 때부터 그 미국의 경제 정책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분이 주장하셨던 게 트레이드오프 티어리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쉐어홀더 티어리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 회사의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밸류를 맥서마이즈 하는 게 네가 매니저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게 아닌 다른 데 쓰이는 거는 다 웨이스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오프 티어리나 쉐어홀더 티어리를 근거로 한다면 우리가 회사가 ESG, 환경적, 사회적 이슈 거기에 돈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웨이스트라는 거예요. 그 웨이스트가 된다면 당연히 그 회사의 펀 퍼포먼스가 어떻게 될까요? 안 좋아지겠죠. 많이 쓰면 쓸수록. 그래서 이 쉐어홀더 티어리를 근거로 생각하면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한번 대답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스테이크홀더 티어리도 있고 쉐어홀더 티어리도 있는데 스테이크홀더 티어리가 맞다면은 포지티브한 릴레이션십을 발견을 해보고 쉐어홀더 티어리가 진짜로 맞더라라고 한다면은 네거티브한 릴레이션십을 발견을 해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크홀더 티어리 vs 쉐어홀더 티어리라고 한 거고 둘 중에 하나로 맞을 거다. 이 답을 다 이제 나올 것이지만 모르실 수도 있지. 무슨 어나리시스를 썼을까요? 제가 뭐 정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뭐 썼게요? 박사학생들 폴리노미스 이루에이션. 틀리셨어요. 제 주제가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라고 그러고 막 찍으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나처럼 틀려도 된다라는 사람들한테 그걸 주기 위해서. 근데 맞추면 애들이 이제 질문을 못하죠. 그렇죠. 맞죠. 구조가 폴리노미얼 리그레이션보다 간단한 구조방송이 쓸 수도 있죠. 폴리노미얼 리그레이션보다 간단한 리그레이션. 앞에 거 빼시고 그래서 리그레이션 어나리시스를 썼습니다.
리그레션 어나리시스 그냥 이게 정답이 아닌데 그냥 제너럴하게 많은 책들 보시고 스태티스틱스 보고 하시면 얘기하는 게 T-테스트도 있고 아노바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럼 언제 뭘 쓰고 그런 거 이제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심이 있는 뭐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둘 다 이제 컨티뉴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리그레션이 가장 적합하죠. 저는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제가 썼던 이퀘이션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저도 기억을 못하는데 이거 지금 이게 이 왼쪽에 있는 건 다 그냥 그 펌 퍼포먼스에 대한 메저들 좀 다른 메저들 리턴 에셋, 리턴 에쿼리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것들 뭐 에버리지 마켓 밸류 뭐 그런 식으로 본 거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얘네들은 펌 퍼포먼스를 본 거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CSR이 보이시죠? 저는 이제 CSR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CSR이 요게 제가 이 릴레이션십을 보고 싶은 거죠. 리니어 릴레이션십을. 그래서 요거를 볼 때 리니어 텀이라고 해요. CSR. 저 리그레이션 이퀘이션 하면서 저 리니어 텀을 넣어서 돌려서 결과를 얻어서 뭐 파지티브 경우는 뭐 파지티브 릴레이션이 있다. 네거티브 경우는 네거티브 릴레이션이 있다. 오버롤하기는 파지티브 릴레이션십을 발견해냈고 뭐 그래서 뭐 퍼블리시가 됐고 아까 김정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게 만약에 인시그니피칸하게 나왔다는 시그니피칸스 없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퍼블리시하기 솔직히 어렵죠. 저도 그 시그니피칸하지 않은 리저치가 의미가 있다는 건 100% 공감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갖고 퍼블리시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사회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연구를 했어요. 일단 이건 제 메인 주제가 아니에요. 그걸 같이 하면서 궁금해졌던 게 커브 리니어 릴레이션십이에요. 리니어 릴레이션십이 있는데 CSR이랑 FT랑 펌 퍼포먼스랑 근데 그게 꼭 그 리니어 릴레이션십만 있을까? 왜냐면 리니어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 좀 과장된 얘기긴 하지만 만약 파지티브 하다 그래서 이렇게 발견해냈다. 그럼 CSR 계속 하면 계속 파지티브 할까요? 끊임없이?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릴레이션십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리니어가 아닐 수도 있겠어. 그래서 커브 리니어일 수도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에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똑같이 했던 여러 연구 중에 리그레스랑 연구에서 리니어도 봤고요. 리니어를 여러 가지 보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커브 리니어 릴레이션십을 같이 봤어요. 자 그럼 커브 리니어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커브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다른 모양의 커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아규먼트냐? 이미 아까 중요한 아규먼트 두 개는 다 말씀드렸어요. 스테이크홀더 띠어리랑 쉐어홀더 띠어리예요. 결국은. 근데 여기서는 제가 AND라고 적어놓은 거죠. 이게 두 개가 다 워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스테이지에 따라서 스테이크홀더가 홀드하고 이 스테이지에서는 나무가 이 뒤에 스테이지에서는 쉐어홀더 띠어리가 홀드를 하고 여기가 보이셨으면 좋겠네요. CSR이 있고 펌 퍼포먼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스테이크홀더 맨 처음에 회사가 CSR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반응도 좋고 레퓨테이션도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파지티브한 것이 있었고 펌 퍼포먼스가 증가를 해요. 근데 너무 많이 계속 투자를 했더니 투머치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웨이스트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어느 선을 지나갔더니 되려 떨어지더라.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스테이크홀더 띠어리가 말이 맞고 나머지 웨이스트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쉐어홀더 띠어리에 좀 더 가깝겠죠. 그래서 띠어리가 그 구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거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처음에 CSR을 하기 시작했더니 이니셜 코스트가 많이 들어갔고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 끄집어내는 게 많지 않더라. 그거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어느 정도 이스태블리시가 되고 우리가 난리도 생기고 그래서 했더니 이 인베스트먼트 이피션시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어느 선을 넘어갔더니 좋아지더라 되려. 그럼 이제 U-쉐입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맞진 않지만 쉐어홀더 띠어리에 좀 더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고 뒤에 쪽으로 가면 이제 스테이크홀더 띠어리가 훨씬 더 애플리커블 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규먼트가 스테이크홀더랑 쉐어홀더 티어리랑 다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이럴 때 해야 되는 리그레션 어널리시스가 뭘까요? 왜 그랬어? 찍어보세요. 뭐겠어요? 무슨 리그레션 해야 되겠어요? 제목이 없어졌네. 폴리나미얼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를 쓸 수 있다 이럴 때. 그래서 요런 커브 리니어 릴레이션십을 볼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폴리나미얼 리그레션이라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요런 이퀘이션을 돌렸는데, 여기 이제 죄송합니다. 갑자기 안 보여요. CSR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리니어 텀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여기 요 CSR 스퀘어라는 걸 하나 갖고 있죠? 이게 쿼드레틱 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스퀘어 값인데 말 그대로 CSR 값은 있잖아요. 저희가 갖고 있잖아요, 데이터를. 각각 회사에 1998년에 이 뭐 힐튼의 CSR 스코어가 뭐 16이었다, 뭐 26이었다, 98이었다,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그 값을 그대로 스퀘어를 한 거예요. 제곱을 한 거예요. 제곱을 한 게 CSR 스퀘어 값이고, 그렇게 만든 variable 다 여기다 이퀘이션에 집어넣고 돌리는 거죠. 그리고 이 variable 우리가 이 쿼드레틱 텀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제곱을 한 이유는 그게 매트메리컬리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가 그 커브 리니어 릴레이션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질문을 하나 더. 우리가 보통 corporate responsibility 하면 예. corporation 큰 대기업을 말하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조그만 구멍가게는 corporation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뭐 주로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 맞춰줘야 되는 requirement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퍼레이션들은 크죠. 그러면 스테이크홀더 시어리 같은 경우는 주주의 이해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코퍼레이션에 맞을 것 같지만, 소규모나 중기업의 조그만 기업들은 매우 이해 당사자들이 쉐어홀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쉐어홀더 시어리일 때의 커브하고 스테이크홀더 시어리의 커브일 때 사이즈가 미디엄 사이즈냐 라지 사이즈냐에 따라서 이 커브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컴퍼니 사이즈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이제 그 large corporation 안에서 컴퍼니 사이즈에 variation이 있을 때 그게 과연 한마디로 moderation이 있는데, 뭐 제가 한 연구 중에 하나에서는 그렇다고 찾아냈어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코퍼레이션 레벨을 벗어나서 스몰 비즈니스라든가 미디엄 사이즈 비즈니스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 저도 항상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데이터가 없어도 연구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야 이걸 이렇게 데이터만 있으면은 비교하고 싶고 그런 게 너무나 많은데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는 건데, 그쪽으로 넘어가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아무리 사이즈 뭐 코퍼레이션 안에서 사이즈가 크게 다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코퍼레이션과 그 리소스가 있는 회사들 안에서 비교하는 거랑, 특히나 이제 스몰 쪽, 미디엄도 아니고 스몰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 완전 좀 다른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많이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베리어블 자체도 변해야 되지 않나. 근데 궁금해하시는 그 사이즈 이펙트는 있더라고요. 코퍼레이션 안에서.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를 보고 싶으면 이제 커브 리니어 릴레이션십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여러 가지 커브 리니어 릴레이션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런 것만, 이거 아주 이쁜 U죠. 이건 아주 이쁜 inverted U라고 하는데 뒤집어 놓은 거죠. 근데 그런 것만 커브 리니어가 아니죠. 이거 다 커브 리니어입니다. 요 두 개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건 다 커브 모양, 커버처가 있으면 다 커브예요. 그래서 다 커브 리니어 릴레이션십인데, 위에 거는 이제 한 그룹이죠. 패밀리 같잖아요. 조안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컨텍스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그래서 에이펙스는 꼭지점이에요. 그래서 꼭지점이 밑에 있어요. 꼭지점, apex at the bottom. 그 curve가 위로 이렇게 opens up해요. up을 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것들은 컨텍스라고 그러고, 밑에 것들은 반대죠. 그래서 이건 컨케이브라고 부르는데, 꼭지점이 위에 있고 에이펙스가 탑에 있고, 커브가 오픈을 다운 밑에 쪽으로 하는데, 그런 거 이제 컨케이브라고 하는데,
요런 여러 가지 릴레이션십이 있는데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저희가 돌려야 되는 리그레션 이퀘이션이 이런 모양이에요. 리니어 텀이 들어가야 되고 쿼드레이트 텀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 두 개를 집어넣고 이렇게 돌려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서 저걸 이렇게 해석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걸 넣어서 돌렸는데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는 거죠. 저 코에피션트들을. 그래서 먼저 A0는 constant, intercept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x가 0일 때 y 밸류가 뭐냐. 이제 constant인 거죠. 그래서 여기 있으면 x가 CSR이라고 이게 x고 y니까 x가 0일 때 y의 값 이게 까먹어서 절편인가요? 뭔가 있지 않나요? 제가 솔직히 구글을 해봤거든요. 그저께인가 근데 늦게 해보고 막 적어놨는데 까먹었어요. 그게 A0의 의미고요. 그럼 A1은 이게 접선이에요. 텐전트가 접선인데 x가 0일 때 갖는 그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x고 이게 y인데 만약에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릴레이션십이 있다. 커브잖아요. 커브인데 x가 0일 때 0이죠? 접선 그러면 라인이 나오죠? 선이 나오는데 이 선의 기울기 이게 이 기울기가 A1이에요. 이해되시죠? 제가 하는 강의는 모두 다 아주 쉽습니다. 저는 어려운 거 못 가르칩니다. 제가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건 다 이해하실 수 있게 와이프한테 물어보시면은 금방 아세요. 금방 대답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거. 근데 그게 A1이고 A2 마지막에 A2는 x 스퀘어 값의 코에피션트죠. A2는 디렉션과 얼마만큼 스티프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A2가 파지티브한 코에피션트가 나왔다. x 스퀘어 코에피션트가. 그러면은 이거는 파지티브는 U-쉐입이 오픈석.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게 a form of a U-shaped relationship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또 이쁜 U-shape인지 아닌지 몰라요. 저 같은 그냥 그 U-shape 중에 어느 부분일 수 있는 거예요. U-shape일 수도 있죠. 그리고 A1이 파지티브하고 시그니피컨하다. 아 그러면은 U-shape의 그 릴레이션 그 모양의 페밀리구나. 그럼 당연히 네거티브하게 나왔으면 이제 인버티드 U-shape의 페밀리인 거예요. 그리고 밸류가 A2가 높으면 높을수록 스티프하고 낮으면 낮을수록 플랫한 거죠. 그래서 스티브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건 훨씬 더 플랫한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스티프한 경우고. 그래서 A2를 봤을 때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저 정도. 혹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쉐이프가 발생이 돼서 컨벡스가 되든 그 다음에 그 컨케이브가 되든 이제 쉐입은 그 형태를 띠지만 그 시작점이 시작되는 그 보면 터닝 포인트 변곡점이 되는 그 시작점을 잡아내는 시작점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컨케이브가 생기는데 이렇게 컨케이브 되는 시점을 잡아내야 꼭지점. 꼭지점인데 그거는 이제 꼭지점을 알 수 있지만 쉐입이 이렇게 돼갖고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시점에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그 점을 찾아내는 연구를 하실 수 있나요? 아 꼭지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커브가 생기는 시작점. 커브가 생기는 시작점. 제가 100% 다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커브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정확히 예를 뭘까요? 들면 이렇게 리니어 가다가 거의 리니어하다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는.
근데 그게 솔직히 커브 리니어라는 게 리니어해 보여도 이게 정도가 작아서 그렇지 이게 커브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가 보통의 경우에는 점점 심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 그럼 결과론적으로 쉐이프가 이렇게 발생이 됐다라는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쵸. 어느 시점부터 시작됐다고 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갔는데 였어야 되거든요. 라인이었는데 여기부터 커브가 시작됐어 라는 말씀이신데 제가 이해하기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요런 그러니까 리니어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게 리니어는 아니라는 거죠. 그 커브의 정도가 아주 약한데도 커브는 커브인 거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커브인 거죠. 그래서 커브의 시작이라고 하면은 이 처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보통 리니어에도 커브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커브 리니어라고 얘기하지만 리니어도 그 안에는 커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커브 리니어라고 말을 붙여갖고 단어가요? 하이라이트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리니어의 커브 리니어라고 왜 거기 리니어라는 단어가 들어요? 아니 커브라는 말 강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니어도 약간 그 안에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아니 리니어의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기본적으로 커브 리니어의 릴레이션십이죠. 네. 그럼 커브 리니어의 릴레이션십이에요. 근데 여기가 되게 리니어처럼 보이죠. 네. 보이기에. 네. 하지만 이 전체 커브 리니어의 릴레이션십 안에 보이는 이 리니어처럼 보이는 부분조차도 커브라는 거죠. 그 꺾이는 정도가 아주 적은. 그래서 리니어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리니어는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이게 다 커브인 걸로. 살려주세요. 관련 모르지만 안 살려주시는구나. 예전에 그래프 6개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거 훨씬 더 리니어와 가까이 안 그래도 지금 그거를 돌아가서 반대.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A, B, D는 어떤 쪽에서는 리니어하게 보이지만 전부 그러니까 커브 리니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CF의 의미와 A, B, D는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게 그렇죠. A, B, DE는 X나 Y 베리어블 트랜스폼하면 리니어 릴레이션십으로 설명이 되죠. 예. 근데 CD, CF는 그 절대값을 취하지 않은 트랜스폼을 하지 않는 이상은 리니어로 표현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제가 폴리나미얼로 안 돌리고 그냥 리그레션을 돌리면 뭐라고 나올까요? 이 정도 되면? 만약 이게 진짜 액츄얼 데이터 포인트예요. 그리고 리그레션을 돌렸어요 그냥 리니어 텀만 넣어서. 위칸. 전 제법 강한 리니어 나올걸요? 상당히 강한 리니어 나옵니다 이거 다요. 근데 커브 리니어 돌리죠? 이것도 분명히 시그니피칸에 나옵니다 결과가. 의미가 있냐 없냐는 리서처의 몫이에요. 많은 경우에 만약 이게 진짜 제가 만약에 발견해낸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면 그걸 제가 하는 연구라면 CSR이나 뭐 FP가 이렇게 나왔다.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이건 그냥 리니어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클리어하고 좋아요. 근데 이거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쿼드라틱 안 돌리고 요거 그냥 리니어로 돌려버리면 학생들 항상 그러죠. 학생 여러분 저 학생분들을 위해서 솔직히 여기 이거 리니어로 돌렸어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혹시 감이 오실까? 어떨 것 같아요? 유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와버리면 뭐예요? 릴레이션십이 없다는 거잖아요. X는 변하는데 Y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건 두 개 릴레이션십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나와버려요. 그렇게 나와버릴 수가 없죠. 얘는 이렇게 찾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리스크에서 다 찾을 텐데 찾으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릴레이션십이 없다라고 나오는데 진짜 이쁜 U-쉐입이고 진짜 이쁜 인버티드 U-쉐입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야 아무 릴레이션십 없더라고 돌려봤더니. 근데 커브 리니어 돌려봤더니 저런 릴레이션십이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큰 걸 놓치는 거죠. 리서처 입장에서는. 저도 굴리면서 말씀하신 거에 좀 다른데 근데 컬브 리니어라 저의 정의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그 미분이 변하는 겁니다. 이 점을 봤을 때 기울기가 리니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울기가 똑같은 반면에 컬브 리니어는 어느 점을 찍었을 때 그 기울기가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됐다가 리본을 보시면 이게 변하거든요. 이게 커브리니어라서 폴리엠을 쓰는데 교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리니어인데 일본 케이스처럼 이게 변했어. 요즘 빅데이터에 보시면은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 봤더니만 모든 데이터가 선형이 되지 않습니다. 선형이 되다가 이렇게 딱 꺾여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는 게 리지 리그레션이나 라솔루션을 많이 씁니다. 이게 뭐냐면 리니어라는 거 어썸션 까고 갑니다. 근데 리니어지만 걔 슬럽이 어느 구간을 지나면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변했는데도 리니어. 그게 저런 케이스죠. 가다가 딱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지 리그레션, 라솔 리그레션을 많이 쓰는 게 첫 번째 케이스로 보시면 되고 커브 리니어는 저는 정의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브 리니어는 커브입니다. 아 근데 제 질문은 A, B, D인 경우에는 예. 우리가 굳이 트랜스폼이라는 그걸 도입하면 커브 리니어 개념이 필요 없을 수 있잖아요. 전부 리니어 릴레이션십으로 표현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커브 리니어의 개념이 필요하죠? 아주 심플 리니어 개념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그럴 경우에 오케이. 이거를 CD, 설명할 CF 수는 빼고 제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의 거는 저도 만약에 실제 이렇게 그냥 트랜스폼을 하지 않고 그냥 보더라도 이걸 실제적으로 제가 커브 리니어 릴레이션십을 그러니까 A2가 코에피션트가 시그니피컨하게 나왔다. 그렇다고 해도 의미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건 솔직히 리니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솔직히 커브의 그 자체가 의미가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이제 컨텍스트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의미가 있다. 여기서 꺾이고 여기서 줄어드는 그 의미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프랙티컬리는 클 수도 있죠. 그 매그니튜드에 따라서 이게 이것과 이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컨텍스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저의 경우에는 의미가 크지 않을 수도 있는 릴레이션십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죄송한데 예, 아니. 하면 결국 이슈는 그 X 베리어블의 레인지의 이슈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C 관계에서도 이 시작점은 여기서 어디를 끊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두 차원으로 필요하냐 한 차원이 되는 그게 한계 효용의 법칙 그거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좀 나가도 아까 1시간이 모자르셨어요. 지금 봤더니 X에서 시작해서 이까지 오면 모든 릴레이션십은 리니어로 표현이 가능한데 어떤 변곡점을 지난 이상 그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프랙티컬리는 굉장히 그 이슈가 그죠. 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뭔가를 매지 않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 X 값의 레인지는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는 X 값의 레인지가 어숨이 아니라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없는데 나오는 게 아니라 익스트래폴레이트를 시키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릴레이션십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 근거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죠. 제가 수정은 예를 들면 B 같은 관계가 있는데 나의 실증지 데이터가 B예요. 저걸 충분히 리니어를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는 CSR을 우리가 뭐 이런 10이라는 어마운트를 썼지만 가상의 조직이 예를 들면 20을 쓰는 순간 릴레이션십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네.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돌려서 보여줄 수 있는 건 이거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제가 너무나 재밌으면에도 불구하고 전 진짜로 박사 학생들과 학생들 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걸 듣고 요걸 하나라도 쓸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게 제 목적인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고 그러면 그냥 얘기하시고 그러셔도 되는데 나중에 이게 특히나 제가 한 지난 10년, 지난 20년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패널 데이터라고 이게 여러 해 그리고 뭐 많은 회사들 뭉쳐놓은 걸 패널 데이터라고 했는데 그걸 갖고 돌려갔을 때 그 안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결국에는 앞으로 5년 뒤에 어떤 식으로 변할지 데이터가 더 모였을 때 내가 안 갖고 있는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어떻게 그건 모르는 거죠. 어쨌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갖고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서제스트 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데이터 드리븐은 안 되는 거죠. 그 부분 자체는. 이수빈 교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그 리그레션 메소드를 예.
이현애 박사님하고 예. 쓴 논문에서 커브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표미동면을 물룩 썼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박사생분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거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예. 저는 그때 그냥 리그레이션을 보여도 진짜 안 나오는 결과가 예. 분명히 무슨 영향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나와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보고 박상훈 교수님 논문도 보고 하다가 온라인 리뷰 연구했으니까 됐습니까? 아 이거 한번 이렇게 돌려봐야지 해갖고 어디서 힌트를 얻어보면 나와갖고 예. 그거를 결과를 쓴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때 그 많은 방황을 할 때 고민이 뭐냐면요. 이걸 어떤 리그레이션을 돌려야 되는지를 알았으면 좀 더 빨리 결과가 났을 텐데 아까 박성규 씨 말씀하신 전체를 돌릴지 예. 아니면 네거티브 바이노미널을 돌릴지 프리미널을 돌릴지 어떻게 알고 지금 CSR과 CFP가 이게 나올 것이다라는 걸 예상하고 돌리시는지 아니면은 저희가 어떨 때 그것을 저 방법론을 적용해서 써야 되는지 그건 어쩔 수 없이 예, 그건 어쩔 수 없이 읽으시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읽으실 수 있겠죠. 읽으시고 경험하시고 그 안에서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보면서 그냥 자기가 알아야 돼. 아니죠. 그 꼭히 메서덜라지컬리 아는 것도 당연히 메서드를 알아야지 쓰는 거니까 저도 뭐 메서드를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커브리니어를 생각한 건 솔직히 메서드 때문에 생각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솔직히 티어리를 몰라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많은 경우에 커브리니어 릴레이션십이 있으니까. 인포메이션 오버로딩 커브리니어 릴레이션십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데이터만 있으면 그대로 돌려가서 볼 수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이제 지금 이제 아시니까 솔직히 티어리는 모르겠지만 야, 요 두 개 변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리니어일까? 이게 뭔가 꺾일 것 같은데? 뭐 해볼 수 있죠, 당연히. 해보시고 고민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긴 한데 티어리는 웬만하면은 찾으시면은 나와요. 이게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이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티어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건 저희가 몰라서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고민해봤는데 맞을 것 같아요. 라지컬리도 이해가 되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 보이고 하는 거면 분명히 그걸 설명할 수 있는 티어리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혹시 티어리를 모르시더라도 아시면 더 좋죠. 아시면 더 좋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아예 프레임워크가 잘 잡혀서 시작하는 거고 그렇게 돌려봤더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오더라. 금상첨화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시도해 보실 수 있죠. 예. 이 리니어가 안 나오네. 근데 이렇게 커브 리니어가 혹시 나오려나? 뭐 그런 식으로 고민해 보실 수 있으니까 툴 하나를 그냥 애다는 정도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거 집어넣었을 때 뭐 요게 중요하니까 요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뭐 요걸 빼버린다거나 이페이션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네. 나중에 이게 솔직히 좀 더 오늘 그 얘기는 안 할 텐데 요 안에서 뭐 마더레이션 보고 하면은 이제 많아지거든요. 다 집어넣어야 돼요, 무조건. 그걸 빼시면은 이 모델 자체가 그 제대로 스페시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에스티메이션이 변하고 달라지고 이네플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려고 하면 요거 꼭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교수님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요. 예. 기술적인 질문인데요. 예. 아까 A2가 마이너스였을 때 이거 이렇게 예. 거꾸로 되는 쉐입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마이너스냐 아니면 네거티브냐 플러스냐 이것만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절대값의 기준이 동사치잖아요. 예. 그것도 의미 있게 해석을 하는지. 스티프니스를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해석을 하나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어디까지 말씀드릴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안에서는 그 어느 정도의 값이 나와서 저희 그 값을 보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가장 이쁘고 정확한 나중에 얘기긴 한데 가장 이쁘고 정확한 모양을 보려면은 돌리셔야 돼요. 네, 그 모양을 그대로 그냥 소프트웨어 안에서 돌리시면은 에스티메이트 된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값을 꼭 그리고 좀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꼭 돌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리뷰를 하는데 이게 좀 지금 중간에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조 A2가 파저티바가 나왔다라는 그 하나로 자기의 릴레이션십이 U-쉐입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가끔씩 있어요. 그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U-쉐입 중에 어느 부분인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 그걸 코에피션트를 보시면 대략은 알 수 있어요. 그거까지 보여드리려고 오늘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걸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그냥 나는 U-쉐입을 프로포즈 했고 그 다음에 이게 파저티브하고 시그니피컨하고 그러니까 이게 서포트 됐어 하고 얘기하면은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걸 리뷰하시는 분은 뭐 그려달라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하시고 퍼블리시를 하시려고 하면 꼭 그리시고. 아직까지 15분 정도가 있으니까 요거까지는 했을 것 같은데, 일단 대략 저걸 알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간단한 이게 첫 번째 거거든요. 뭐 이름은 컨벡스고 업워드, 뭐 올라가니까 업워드라고 하는데, 그러면 요거 그림 보면 여기 지금 데이터를 돌려갖고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constant, intercept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물론 테이블 보셔서 읽으셔도 되지만 대략 그냥 이걸 보시면은 intercept은 x가 0일 때 y 밸류예요. 그럼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연장을 시켜야 돼요. 그냥 임으로 여기서 따따따따 해서 연장을 이렇게 시키면 이게 0일 때 y 값이 거의 0이겠죠. 자, 그게 인터셉이거든요. 컨스턴이 0.20이 나왔어요. 거의 0이에요. 0.20 거의 0. 그러면은 t 밸류가 시그니피컨 할까요? 0.17, 87.3% 시그니피컨 하지 않아요. 여기서 리그레션을 돌렸을 때 나오는 코에피션트 값들은 다 0과 비교합니다. 이건 t-테스트예요. 그래서 0과 얼마만큼 다르냐예요. 그러니까 0보다 크면, 파저티브 쪽으로 크면은 파저티브한 릴레이션십이 있는 거고 0보다 작으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0과 거의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인시그니피컨하고, 그러면은 요걸 요렇게 그린다라고 하면 요건 좀 보기 좀 어렵긴 하지만 A1 코에피션트 A1은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제가 여기 뭐 그리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이렇게 되고 익스트라폴레이트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아니다, 이거 좀 꺾여야 되네요. 여기 살짝, 아주 살짝. 그러면은 x가 0일 때 갖는 이 선의 기울기거든요. 거꾸로네. 잠깐만, 이렇게 맞죠? 네, 맞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 기울기가 많이 스티프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플랫해 보이시나요? 아무나 학생 중에 플랫하대요. 플랫하죠? 플랫하니까 기울기가 당연히, 제가 지금 열심히 안에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플랫하니까 기울기가 0.18이에요. 그러니까 x가 1 올라갈 때 y는 네거티브 0.18 떨어지는 거예요. 크지 않죠? t-밸류가 작죠? 플랫하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지 시그니피컨 해지는 건데 좀 높아지고 스티프해져야지. 그래서 x1을 보면은 요게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x2 같은 경우는 1.01 그렇게 나왔는데 코에피션트가 t-밸류가 21.94, 그래서 p-밸류가 매우 시그니피컨해요. 그럼 x2가 저기 x 스퀘어 값의 코에피션트거든요. 파저티브 하면 어떤 모양의 패밀리가 되죠? 파저티브는 U 쉐입 모양의 패밀리. 이미 이건 저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모양을 갖고 돌려갖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U 모양 쉐입의 U 쉐입 모양의 패밀리인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이 x2의 x 스퀘어 값의 코에피션트를 봤을 때 파저티브고 시그니피컨하다 하면은 U 쉐입 모양의 패밀리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컨스턴트 어떻게 될까요? 컨스턴트 대략 당연히 대략 어떻게 될까요? 10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무슨 이유로? 교수한테 물어보지 말고 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100보다 클까요 안 클까요? 컨스턴트가. 요거 익스트래폴레이트 해야 되겠죠. 컨스턴트는 x가 0일 때 y값. 그럼 지금 모르니까 요걸 연장을 해야 되겠죠. 그럼 10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y값이 크죠. A1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선을 긋겠죠? 그럼 어떨까요? 이 정도 되면 선이 스티프하죠. 네. 플랫하지 않잖아요. 아까와 다르게. 그래서 A1도 스티프할 텐데 파저티브한가요? 네거티브한가요? 네거티브하죠. 이렇게 생기면은 네거티브하고 스티프할 거고 A2는 뭐 이거는 이게 솔직히 모양만 보고는 시그니피컨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떤 파저티브 할까요? 네거티브 할까요? 최소한 U-쉐입 모양의 패밀리니까 파저티브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우리가 대략 알 수 있는데 컨스턴트는 120 나오고 0이랑 무척 다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시그니피컨한 거고 X1 같은 경우에 네거티브 21 제법 스티프했잖아요? 시그니피컨하고 그 다음에 A2는 파저티브 나오고 시그니피컨하고 그래서 요거를 보든 요거를 보든 대충 저희가 이제 대충 알 수 있거든요. 이 다른 건 다 건너 뛰어도 시간이 얼마나 있죠? 3분 남았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요거까지는 하고 싶었는데 그 꼭지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요걸 안 하면은 이거 솔직히 그냥 딱 찾아내는 것만으로는 좀 모자라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보시면 꼭지점이 있잖아요. 이 꼭지점이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두 가지 릴레이션십인데 이런 모양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이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CSR과 FP를 봤어요. 펌 퍼포먼스를 봤는데 이게 나왔어요. 요 값은 뭘까요? 그럼 도대체 이게 펌 퍼포먼스 값이고 CSR이다. CSR을 네가 투자를 하면 펌 퍼포먼스가 좋아져. 근데 여기 딱 가더니 더 많이 하면 나빠져. 그럼 여기는 CSR 네가 했을 때 펌 퍼포먼스를 맥서마이즈 다 적혀있긴 소리예요. 맥서마이즈 할 수 있는 포인트인 거예요. 여기가 요만큼까지. 근데 만약에 U 쉐입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저 부분은 미니마이즈 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코노미컬리나 스트레티지컬리나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저 부분은. 뭐 물론 저것도 다 소프트웨어 통하셔갖고 다 계산해 내실 수 있는데 이게 참 좀 그렇긴 하네요. 그냥 이 이퀘이션을 미분을 하셔서 푸시면은 x 값을 구해내실 수가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석박사 학생분들이 저보다 뭐 수학은 더 잘하실 거예요. 저 수학 학을 떼갖고 쳐다도 안 보는데 미분하실 수 있으면 미분을 하시면은 x가 아닌 것들 다 빵빵빵 되고 이렇게 내려오고 해갖고 x 값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1과 A2만 아시면은 x값 자체를 구해내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가 값을 돌려서 제가 제 연구에서 데이터를 컬렉하고 돌려서 이렇게 다 나왔는데 이제 CSR의 이 레인지를 보기 위해서 미니멈이 마이너스 16이고 파저티브 15다. 그러니까 CSR이 여기에 있구나. x값의 레인지는 일단 알아야지 저희가 대충이라도 그릴 수 있거든요. 그 CSR은 마이너스 16부터 15까지. 그 다음에 CSR의 리니어 텀을 봤더니 네거티브한 0.243인데 T밸류가 시그니피컨해요. 아주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5%에서 시그니피컨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연장이 아니죠. 저건 네거티브에서 15 있으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 안에서 x가 0일 때 갖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네거티브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CSR 스퀘어 값을 봤더니 이 코에피션트를 봤더니 파저티브하고 시그니피컨해요. 좀 약하지만 그렇다면은 U-쉐입 모양이라는 거죠. U-쉐입의 그 어딘가의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으면 일단 A1과 A2를 아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에이펙스 꼭지점의 값을 계산해낼 수 있어요. 아까 미분을 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퀘이션을 쓰고
코에피션트를 쓰고 요건 솔직히 뭐 필요 없는 게 다 00이 될 거니까 미분을 하면. 그래서 2분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CSR 이 꼭지점일 때 CSR 값이 0.64인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아는 게 요까지만 할게요. CSR 0.64 고객 꼭지점 그리고 U-shape U-shape도 시그니피컨하고 CSR 자체는 마이너스 16에서 15 그거를 알고 있으면 이게 정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0.64 X라는 게 지금 CSR이니까 0.64일 때가 꼭지점 계산을 해냈고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밑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U-shape이니까 여기서부터 일단 위로 올라가겠죠? 아까 정부님께서 물어보시죠. 스티프니스는 알 수 없어요. 이게 이걸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고 좀 더 높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무시한 상태에서 어쨌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14만큼 가는 거고 여기는 17만큼 가는 거예요. 그럼 이쪽이 더 높이 올라가겠죠? 요런 정도의 모양이 나오겠구나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솔직히 리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준 값을 갖고 봐서 대략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떠라면 어떠가 보여줘야죠. 리뷰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떠를 이런 식으로 커브 리니어를 보시고 싶으시면은 꼭 이렇게도 해보시고 당연히 소프트웨어 돌리셔갖고 에스티메이티드 된 그 커브 리니어 릴레이션십 모양을 그려내시고 그 그림이 내가 주장했던 하이파토시스랑 정말로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게 데이터를 찾아서 이제 분석을 해서 저 커브 리니어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이펙스 0.64부터 올라가기 시작한다. 저 지점까지 뭐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전략을 짜야 될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AI 시대니까 데이터를 만들어내잖아요, 우리가. 저런 그림을 챗GPT한테 주고 저런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들어라라고 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AI가 만들어내겠죠? 네.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네. 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해요. 저 쉐입대로 만들어내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 로우 데이터를 저렇게 만들어낸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뭐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서처의 에틱스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프랙티컬 아니 때문에? 앞으로 향후 세상이 예. 우리가 이제 아티피셜 데이터도 많이 나오니까 예. 실제 리얼 데이터 우리는 이걸 리얼 데이터로 분석을 한 결과값을 가지고 저거의 결과를 나오지만 예. 만약에 지금처럼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하는 게 꼭 리얼 데이터가 아니라 아티피셜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그걸 갖고 우리가 만약에 그 예를 들면 가상의 그 시뮬레이션 했다 이거예요. 저렇게 나온 쉐입을 가지고 하면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를 근데 만들어내는 그 목적이 정확히 뭔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네. 목적이야 뭐 또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저는 좀 제가 잘못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실 때 저는 어떤 에틱에 대한 말씀이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리서처의 어떤 그런. 근데 그런 건 아니신 것 같고 AI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케이퍼빌리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그런 데이터를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저런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과연 비즈니스나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이 제가 보는 그 스트래티직 매니지먼트 그 컨텍스트에서는 제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 예를 들면 약간 엑셀 같은 데서 우리가 엑셀의 그걸 뭐라 그러더라? 우리가 저 옵티마이제이션 솔루션 같은 거 찾아낼 때 결과값을 집어넣으면 인풋값을 우리가 알려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거는 기본적인 리얼 데이터에 근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펑션이 나오려면은 뭔가 있으니까 그 펑션이 나올 텐데 out of nothing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건 리얼 데이터가 하는 건데 이제 향후 세상이 이 데이터를 자꾸 만들어내는데 꼭 리얼 데이터로 만들지 않고 리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카피를 해서 다시 모디파이를 해서 아티피셜 데이터까지도 더 만들어내는 세상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라면 그게 만약에 근거 자체가 파운데이션 자체가 그 리얼 데이터 부분이 뭐 밸리드하고 릴라이블 한 거라면 그 애플리케이션은 되게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적으로는 요 정도밖에 이 레인지밖에 없지만 현재적으로 회사들이 하고 있는 그 레인지 자체가 그걸 좀 넓혀 볼 수도 있긴 한 거죠. 그냥 extrapolate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냥 그 안에서 extrapolate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자체를 그냥 generate 해서 그렇게 나오는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쪽으로 시뮬레이션인가 아닌가 싶어요. 네.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링 같은 경우가 일단은 무조건 실제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강수량이 100이 늘어난다 라고 했을 경우에 모델링이 돌아가는 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인풋을 우리가 주는 거거든요. 시에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다 가정을 했을 때 근데 그게 다시 데이터 만드는 겁니다. 강수량이 100이 오지 않았는데 100이 왔다고 하고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 베이스라는 거는 앞에 우리가 있던 그러한 현실 데이터를 어느 정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데이터를 생산을 하는 겁니다. 만들어내고 그걸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했을 경우에 다리가 넘치더라, 넘치지 않더라는 거를 어펙스 포인트가 바뀌는 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한계점이 어딘지를. 그런 것도 이제 시뮬레이션 방식이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한 가지만 그 애들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 미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도 머신러닝 그 트레이닝을 시킬 때 사실 리얼 데이터가 굉장히 제한적일 때 그걸 이제 리얼 데이터에서의 그 변수의 그 스태티스컬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고 또 만약에 이런 어떤 뭐 변수들 간의 관계가 뭐 커브 리니어라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으면은 그걸 바탕으로 그거를 이제 신데릭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제 신데릭 데이터를 만들어서 신데릭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트레이닝을 하는 게 특히 뭐 파이낸스나 이런 인더스트리에서 지금도 많이 인더스트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론 그거를 연구로 활용하기는 어렵겠지만 특히 이 머신러닝 모델 트레이닝 하는데 데이터가 워낙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한 신데릭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하는 것도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폴리노밀 리그레션이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항상 제가 딱 그 공부를 할 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세티스팩션이 제 방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세티스팩션 1을 하고 여기 세티스팩션 5를 해요. 그럼 이 사람 나보다 5배를 더 오나? 이 식당에? 그게 리니어거든요. 사실 그거예요. 옵션 밸류가 만약에 1이라고 그러면 나는 1을 만족하니까 나 여기 한 번 오고 5를 만족하면 나보다 5배를 더 오나?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분명히 이게 지금 세컨더리 데이터고 펌 퍼포먼스라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세컨더리뿐만 아니라 서베이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그럼 세티스팩션을 100을 주면 이 사람은 매일 오나 우리 식당에 그렇지 않고 분명히 저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가다가 여기 매일 올 수 없잖아요. 지겹잖아요. 맨날 똑같은 음식 먹으면 이게 분명히 꺾이는 게 존재하다라고 저는 항상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폴리노미얼을 단순히 이렇게 이게 펌 퍼포먼스니까 CSR뿐만 아니라 컨스머비에서도 거의 다 적용해 볼 수가 사실 있는 굉장히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많은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까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저 되게 비슷한 느낌이어서 뭐 이렇게 좀 더 강한 의견을 갖고 계시긴 한데 많은 릴레이션십들이 리니어로만 설명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거는 경험적으로 그냥 일상생활을 하셔도 그냥 아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유용한 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연구하실 때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고 한번 쉽게 돌려볼 수 있으니까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CS를 많았을 때는 무슨 의미인가? 이거는 뭐 데이터에 따라서 다른 건데 이 어떤 회사가 그거를 어떤 컨설팅 회사가 여러 가지 회사들의 CSR 메저를 이제 컬렉을 한 거예요, 데이터를. 그래서 네거티브로 간다라는 뜻은 오버럴하게는 socially irresponsible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면 갈수록 조금 더 socially irresponsible 하다. 네,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거죠.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있다거나 더 많이. 이쪽은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다거나. 근데 그 자체도 CSR 연구를 하고 ESG 얘기할 때는 뭐 그런 이야기도 이제 하긴 하는데 그 메저먼 자체도 되게 중요하고 메저먼 자체도 문제가 솔직히 뭐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인트레스팅한 토픽인 것 같아요. ESG에 대해서도 그렇고.